대구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교통 이런 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롭게 이젠 도로가 차만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어요. 끝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돼요. 그럼 그쪽으로 어떤 뭐 산업을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변화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글쎄요, 뭐.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갖다 살면서 우리는 또 소비를 하고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그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이 더 빨리, 더 자주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을 해오던 모든 것을 근본적인 시작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생태계의 한 파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생태계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잘못된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로 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교통과 따른 이제 도시의 그 변하는 모습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되게 얘기하는 게 뭐 노멀과 뉴노멀이다. 컴팩시티와 언택시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 교수께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언택트 시티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바뀐 비헤이비어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이 하는 그냥 정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경험을 했고 단순하게 한 번 경험한 정도가 아니고 쭉 하면서 이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이런 거 할만하구나, 효율성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비헤이비어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이런 뭐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쇼핑 측면에서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건 한참 됐지만 그 온라인 쇼핑의 방식이 또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뭐 TV 홈쇼핑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이버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라이브 쇼핑이 또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으로만 도시의 측면으로만 보자면 그 부분은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옛날에는 뭐 도심에 그냥 팍 모여 있고 빌딩 쫙쫙 들어서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게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약점으로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황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결국 새로운 변화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태계가 함께가는 그린시티로 가야 된다는 그걸 조금 더 좀 풀어서 얘기 좀 해주겠어요? 그린시티라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린시티를 옛날에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했는데 실천을 안 했어요. 대표적인 예를 뭘 들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 시대는 녹색 성장. 그래서 탄소를 저감시키는 그런 목표는 있었지만 아무도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만 있었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아주 그걸 갖다 다 무효화시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무효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린시티라는 것은 결국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화석 연료를 줄이는 데는 고통이 달라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만나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줄여야 되고 덜 먹어야 되고. 먹기도 덜 먹어야 돼요? 예, 먹기도 덜 먹어야 되고. 석유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것을 이제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먹는 건 먹으면서 견디면 안 돼요? 뭐 드시면 됩니다. 먹을게요. 예. 박지인자. 네. 그리고 이제 도시의 구조도 이제 어떤 컴팩트한 이런 구조보다는 도시의 밀도를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도시 중심이 서울 중심에 모였던 이것도 충분히 이제 지방과 함께 좀 흩어질 수 있는 나눠주고, 여지가 있네요. 나눠주고 재택근무도 좀 소위 하고. 말하는 그 분산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GTX를 건설하지만 GTX 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구의 어떤 중심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밀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GTX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압니까? GTX? 우리 저기 때 공부했잖아요. 경기 고속철도. 네. 그 GTX 주변으로 집도 사야 된다고. 반짝반짝하네 진짜. 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생활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낄 만큼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린 고충과 고통이 따라요. 돈도 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걸 돈 들여서 뭔가를 변화시키면은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는 우린 또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린시티. 네. 그 처음에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가다가 저희가 그린 뉴딜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그린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선도적으로 앞서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좀 한 상태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통 패턴도 변하고 개별 교통이 생기고 재택근무도 만들어지고 자, 어떤 움직이는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앞으로 차는 계속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럼 뛰실 거예요? 아니, 그럼 자가용 타고 보통 그냥 몰고 다닐까? 근데 그게 우리 자세가, 아니, 뭐,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옛날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 불안해서 자가용을 지금 몰고 다니는 있는데, 좀 짜증도 나고, 어떤 땐 막히기도 하고, 기름값도 좀 들고. 경비가 들죠. 그럼 어떡할까? 그냥 코로나19는 전부 다 자가용으로 몰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계속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근데 다만 그 자가용을 정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내가 사가지고 내 차고에다가 넣어두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공유된 차를 통해서 다만 그 공유된 차가 카시어링 같은 것들이 서비스 퀄리티가 앞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네. 제가 타고 싶을 때 내 차처럼 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 좀 더 하면은 자동차는 안 탈 수 없습니다. 그렇지. 타는데 자동차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자동차의 연료를 그린 바꿔야 돼요. 교수님. 그래, 네. 그린 프로페서. 그러면은 향후 이제 수소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무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관심이 네, 해보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국이 미래가 밝은 게 사실상 뭐 LG 케미칼도, LG 화학도 그렇고 우리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다. 점점 우리 담비 씨는 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커져가고 있는 거 저 사실 느끼고 별로 있습니다.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교통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게 교통을 알게 되면서 뭐가 보이냐면 사회가 돈이 보여요, 여러분. 오, 교통을 나라도 알면요, 이퀄 지금 돈이 보여요. 겨자랄. 네. 돈. 아니 너무 이제 우리가 돈돈할 거 아니고 아니 뭐 물질은 우리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교통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돈이 되는 정보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그래서 부분들. 네. 얘기하는데 어차피 뭐 차는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자가용 타다가 막 짜돌아다닐 수도 없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킥보드 비슷한 이제 그 공유 자동차 카시어링이 된다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중교통이 어쨌든 맡아줘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또 수요 감응형 대중교통이 됐던 그 고속철도 대중교통 뭐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타도 되나?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의 우려성이 없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대중교통도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수요를 분산해서 혼잡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회가 대중교통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대중이 많이 타는 것이 아니다. 네, 안전하게 타는 공공에 거다. 안전하게. 예. 그러면 출근 시간을 기업들이 좀 이렇게 정해서 뭐 7시 파트, 8시 파트, 9시 파트에서 출근 시간을 우리가 자동차 뭐 10부제 시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업무에 대한 이런 걸 좀 능력적으로 바꾼다면 제가 공부를 했던 LA 같은 경우는요. LA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그 고속도로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출근 시간이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에서 2시에 끝난 3시에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원격에서 근무한 시간이 과연 적정한 노동 시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사고과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듬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하자면 이제 교수님께서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방법이 맞다라는 건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 철도가 우리가 본 버스의 모습 한 3, 40명이 타는, 그리고 지하철 한 칸에 뭐 정말 5, 60명씩 타는 이 지하철의 100명도 형태가 탈 수 있어요. 예, 나온 지가 사실은 수백 년이 된 건데 이런 시기에 한번 이 형태 자체를 조금 기술적으로 바꿔보는, 그리고 교통에서 앞으로의 차나 뭐 지하철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좀 만들고 연구해보는 좀 그런 노력도 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런 보입니다. 계기도 하기야 한번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도심용 하이퍼루프라는 걸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하이퍼루프 이제 초고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게 진공으로 또 하는 건데, 원래는 700, 900km 막 1000km 달리는 건데, 도심에서는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한 200km 정도 달리는데, 주로 물류 차량들이나 화물 이렇게 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실어서 도심에서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쪽에, 그래서 이제 물류를 지화하는 그런 작업들. 물류 지화 작업 그거 굉장히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이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움직여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결국 이제 킥보드라든가 뭐 전동 자전거라든가 뭐 소위 뭐 따릉이로 나오는 자전거라든가 미니 이런 개별 전기차, 수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용이 많아질까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안심하고 타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한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안전하지 않다. 킥보드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봐야 돼요. 자동차의 사이에 껴갖고 어떻게 보면 뭐 천덕구로 같이 달리면은 그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보통 우리 교통에서는 그걸 라이트 오베이라 그러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주면 버스는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자전거나 킥보드도 어떤 자동차에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그런 하나의 도로 환경들을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뭐 그 정책 기다리다가 결국은 불편한 게 또 우리 소비자들이고 일단 시민들일 테니까, 어때요? 이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소 교수가 보기에는, 자, 코로나19 이후에 자 우리들은 대체 앞으로 뭐 소형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뭐 단추를 누르든지, 어떻게 교통과 이동과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해법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약간 개별화된 이동과 소형화된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는 다행히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의 사이즈라는 게 사실 이 대자를 규정하는 게 지금까지는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생각했다면, 이거를 이제 좀 10명, 뭐 15명 혹은 뭐 3, 4명까지도 이렇게 좀 줄여서 생각하는 그런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는 정책과 그에 맞는 이제 차량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 교수님. 예, 뭐 저는 거기다 하나 좀 더 추가하면, 결국은 대중교통이 여러 사람이 타서 감염 위험이 큰 대중교통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어떤 서비스 간격을 우리가 줄입니다. 사이즈를 줄이고 서비스 간격을 촘촘하게 하게 되면 크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은 그렇지. 사람도 작은 실현할 수, 자주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교통에서 가야 될 어떤 기술의 방향입니다. 그래요. 더 빨리 인터벌을 해서 아주 짧은 간격으로 팍팍팍팍 보내주는 거. 예. 팍팍 보내주는 거 좋은데, 아까도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전용도로, 버스 전용도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형 이런 이동 수단들이 늘어나면서 그들만 갈 수 있는 전용도를 생겨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정된 땅 덩어리잖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킥보드 도로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도로라는 한 1차원을 쓰면 안 되고요. 2차원을 아래도 써야 되고 또 위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3차원 어떻게 보면 교통 체계라 그러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킥보드는 지하로 가고 네, 뭐 이렇게 지상으로 가야죠. 지상으로 가고 물건이 물건은 지하로 지하로 가고. 가고. 나뉘면서 옆으로가 아니고 상하로 위 아래로 나뉘는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도 뭐 여유가 있으면 짜게 할 수도 있고. 어때요, 담비 씨? 오늘 좀 이 코로나 19와 우리 그 교통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긴 됐나요? 저 어때요? 좀 반짝거리지 않아요? 반짝반짝. 지금 정말 저는 코로나19로 어떻게 다들 뭐 진짜 너무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암울한 내용으로만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미래가 보이고요. 희망이 보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지금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네네. 그 정부의 시책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이거 이제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가용을 쓰시던 대중교통을 타시던 뭐 킥보드나 뭐 개별교통을 타시던 뭘 하시더라도 어쨌든 과감하게 이제 맞게끔 타시고 단 거기에 불평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 대한교통학회로 의견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걸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럼 정책적으로 여러분 이동에 맞게끔 그 정책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뭐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실용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많은 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변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홍익대 도시과학 환경 교수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 그린 프로페서. 네, 그린 옷은 옆에 우리 소 교수님이 계셨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 교수도 아주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담비 씨가 맡은 역할이 있죠? 네, 제가 맡은 역할은요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교통학회 TV 구독, 좋아요. 빵! 오늘 호흡은 잘 안 맞네요. 우리가 하죠. 네, 자.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